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파이썬 시작부터 알아봤는데, 파이썬이라는 거는 인터프리터 언어고 웹 개발할 때도 쓰고 데이터 분석할 때도 쓰고 뭐 인공지능 자동화할 때도 쓰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요즘에 AI 중에 제미나이, GPT 이런 게 이제 추론하고 그럴 때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파이썬이랑 C++이에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제 파이썬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먼저 배우는 언어 중에 뭐웹 개발을 할 게 아니라면은 일단 파이썬 먼저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이 설치가 안 돼 있을 텐데 일단 확인하는 방법. 윈도우랑 R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죠. CMD. CMD가 아니라 이 실행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많이 보셨을 텐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면 있죠? 여기에다가 CMD, 이제 커맨드 줄임말인데 CMD라고 치신 다음에,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라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이런 화면이 나타났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파이썬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다시 파이썬 스페이스 마이너스 이걸 대시라고 해요. 대시 버전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제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컴퓨터는 그 강사 컴퓨터랑 달라서 초기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다운로드를 해두시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운로드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놨거든요. 자, 그래서 닫아준 다음에 여기 python.org라고 제가 링크 걸어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python.org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 누르면 돼요. 누르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고 나면은, 전 어제 이미 다운로드를 해놨고 강사 컴퓨터는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이렇게 괄호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뜨겠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파이썬 인스톨 매니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설치. 여러분들은 설치 안 돼 있으면 설치하시면 돼요. 다시 설치 해주면 이렇게 설치가 되죠? 여러분은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 설치하시면은. 자, 이렇게 해주고 일단 설치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닫아주시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CMD 화면 있잖아요. 윈도우 R 누른 다음에 실행해서 CMD 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적었던 거 그대로 치시면은 안 깔려있으면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버전 딱 치면은 이렇게 버전이 나오고, 뭐 YN 해가지고 다운로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Y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저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 문구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파이썬 버전 치는 순간에 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해서 나올 텐데 뭐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 다 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개발할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이 필요해요. 코드를 적을 때 메모장에 적을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적어야 되는 이 환경을 이제 파이참이라고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VS 코드, 옛날에 VS 코드 많이 썼고 파이참이랑 주피터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파이참 쓰고 이제 AI 개발할 때 시험 볼 때 에이스 같은 자격증은 주피터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파이참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 툴을 깔아보겠습니다. 여기 파이썬 설치 밑에 젯브레인, 여기서 파이참을 설치를 해주면 돼요. 여기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고 나면은 여기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사 컴퓨터는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깔려 있어서 여기 괄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거의 다 된 것 같죠? 일단 닫아주고 저도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지워준 다음에, 자, 얘를 열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자, 보시면은 현재 버전의 파이참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설치 안 돼 있으면 이거 안 뜰 거예요. 예, 해주면은 이런 화면 나오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음 눌러주고, 저는 한번 제거하고서 해볼게요. 이거 제거하고 다음 하고 나면은 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지워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체크박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냥 다 체크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이거 제거하고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일 테니까 체크박스 다 체크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제거했고 닫아준 다음에 설치해 볼게요. 다음 화면은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면에 설치 옵션에 이거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 다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이건 안 하는데 하셔도 되고. 설치. 자,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파이참 실행하기에 체크해 준 다음에 마침 눌러주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파이참 실행해 볼게요.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랑 오른쪽에 떠 있는데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지금 이 컴퓨터 환경에 인텔리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커서 이게 깔려 있어서 얘네가 갖고 있는 뭐 테마라든지 폰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굳이 안 가지고 오고 스킵 임포트 하겠습니다. 스킵 임포트라는 건 이거 스킵 해주겠다는 뜻이죠. 눌러주고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을 개발할 환경이고 어제 나오셨던 분들은 이미 한번 여기서 개발을 해보셨죠. Welcome to PyCharm 나오는데 이거 닫아주고 좀 기다려줄게요. 로딩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밑에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한국어로 바꿀래요? 하시면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한국어면 좋다고 생각해서 한국어로 바꾸시거든요. 바꾸지 마세요. 개발할 땐 무조건 영어로 써야 됩니다. 배우는 동안에는 한국어 써도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현업 들어가서 파이참 쓰는데 한국어로 배우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선임이나 선배분이 야 어디 누른다 뭐 하면 된다 이랬을 때 한국어로 쓰신 분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영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웰컴 투 파이참 나오면 이거 닫아주고 보면은 저는 이미 어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실행했던 코드가 남아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나오겠죠?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워주고 보시면은 이렇게 최상위 폴더가 있고 이게 이제 가상 환경이라고 해서 .venv 이게 v 뭐 virtual environment라고 해서 이제 가상 환경이거든요. 이건 절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건드시면 안 되고 파일 만들어 줄 때는 여기를 우클릭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거. 얘 아닙니다. 얘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여기 우클릭 하신 다음에 new 하고 여기에 파이썬 파일 하고 이름은 뭐 편하신 걸로 뭐 hello라고 하셔도 되고 run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main이라고 하겠습니다. 딱 쳐준 다음에 보면은 저희는 main이라고만 쳤는데 자동으로 main.py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파이썬 파일이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프린트 문으로 hello world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hello world. 그리고 no python interpreter configure for the project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는 configure python 이거 한번 눌러주면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뭐 이렇게 하고 저거는 무시하고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해주면은 이런 오류가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더니 인터프리터에 문제가 발생했다. 뭐 지금 봤더니 뭐 인터프리터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실행이 안 됐는데 위에 문구 떴던 거 있잖아요. 그거 눌러주면은 이제 자동으로 파이썬 경로를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기다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뜨면은 X 눌러도 되는데 그냥 도네스크 어게인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는 안 뜨거든요. 이걸 안 눌러주고 이거 X 누르면 다음에 킬 때 또 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가 된 것 같고 아까 실행했는데 이상한 창 하나 나왔었죠? 이번엔 실행하면 제대로 될 거예요. 나오죠? 헬로 월드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 자체도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햄버거 버튼, 이 메인 메뉴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누른 다음에 이 세팅즈 여기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쪽에 이 버튼 누르면은 여기가 파일로 바뀌면서 세팅즈라는 메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런 세팅즈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어제 좀 건드려 놔가지고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다가 폰트를 검색을 하세요. 폰트 검색하시면은 이런 애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애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 뭐 폰트 글씨체 이런 거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글씨체는 굳이 건들지 마시고 여기 사이즈만 바꿔주세요. 사이즈를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22픽셀로 해줄게요. 여러분은 22픽셀로 하면 많이 클 거예요. 한 17, 16픽셀 그 정도가 적당하니까 보기 적당하게 수정해 주시고 이 정도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키울까요?
이나 씨 어때요? 좀 더 키울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키울게요. 네. 자, 왜 24. 물어보셨어요? 네? 그냥 좀 잘 보이나 하고 물어보고서 제가 봤을 땐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잘 보이죠? 24픽셀이면. 자, 그럼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이렇게 커져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출력해 볼게요. 헬로 대전 이렇게 해볼까요? 대전 하고 실행하는 버튼은 이 위쪽에 있는 커렌트 파일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 그리고 화살표가 아니라 재생 버튼이라고 할게요. 재생 버튼, 그리고 이 벌레 모양 버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일반 실행 버튼이고 얘는 디버그라고 해서 이제 문제 찾을 때 쓰는 버튼이에요. 이건 이따 다시 알아보고 얘를 눌러서 실행을 해도 되는데, 자, 얘 마우스 갖다 대면은 단축키가 나와요. Shift F10으로도 실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개발자는 나중 가면 단축키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이거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단축키를 눌러볼게요. Shift F10 하면은 헬로 대전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완료가 된 거고, 어제 배웠던 것 중에 주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프린트 한 다음에 뭐 헬로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C 누른 다음 컨트롤 V 하면 자동으로 줄 복사를 해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드래그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제 그 부분만 복사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드래그 안 한 상태에서 특정 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구줄을 복사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5줄만 남기고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몇 줄이 출력이 될까요? 5줄이 출력이 되겠죠?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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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제가 이 중간에다가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는 앞에다가 샵을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샵하고 안 띄웠어도 되는데 저는 띄웠어요. 좀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샵이 이제 주석 처리예요. 주석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메모를 남긴다거나 할 때 쓰는 녀석을 이제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줄은 무시하고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총 5줄 적혀 있는데 이 세 번째 줄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총 4줄이 출력될 거예요. 콘솔 창에 실행해 볼게요. 자, 4줄 출력되죠? 근데 구분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숫자로 바꿔볼게요. 1, 2, 3,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1, 2, 3, 4 이런 식으로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1, 2, 3, 4 출력이 되죠. 이거랑 이거 차이는 뭔가요? 이거 똑같이 출력되는데 얘는 방금 보여드렸던 거 이 쌍따옴표로 감싸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문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숫자. 그거 중에서도 정수를 의미하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라 얘도 지금 오른쪽에 적어놓은 게 얘가 주석인데 1, 2, 3, 4 이렇게 적었을 때 2한테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출력이 뭐가 된다? 1, 3, 4만 출력이 된다. 1, 3, 4 얘는 무시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에 이렇게 샵을 눌러서 달았거든요. 주석을 Shift 3 눌러서 샵을 눌러서 달았는데 어떻게 해도 주석이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 한 다음에 슬래시 눌러도 주석이 됩니다. 여러 줄도 주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석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성자 제 이름 뭐 김수환 해주고 날짜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2016-03-15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두 줄 주석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주석을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쌍따옴표를 3개를 달아줘요. 그러면은 하나 둘 3개 치는 순간 자동으로 뒤에 3개를 한 번 더 만들어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중간을 띄워주고 이 안에다가 내용을 남겨주게 되면은 얘도 주석 처리돼서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런 코드는 없죠. 이건 제가 메모하려고 적어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프린트 정상 실행 완료. 실행하게 되면은 얘네는 무시되고 이 5번째 줄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파이썬 시작 내려가다 보면은 제가 주석 처리에 관련된 부분을 적어둔 게 있을 거예요. 뭐 이것 자체도 주석이고 여기 4번째 부분 있죠? 자, 예제 1번 뭐 주석 사용하기 여러 줄 주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1, 2번 둘 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연습해보시고 싶은 예제 하나 해보세요. 이거 3분만 드릴게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섹션 1번 파이썬 시작이었고, 이제 섹션 2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하다 말았는데, 자, 버스에서 보는 파이썬 넘어가서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에 변수와 자료형 있죠? 저희가 어제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변수 출력해주고, 여기 정답 코드 했으니까 여기도 했고, 내장함수도 했고, 불자료형 예제 1번까지 하고 2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제 빠르게 하고 넘어갔으니까 좀 복습을 하자면은, 뭐 동적 타이밍 언어는 따로 설명을 또 안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타입을 지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앞에다가 int, 뭐 스트링 이런 거를 적어줘야 돼요. 무슨 타입인지.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이름을 선언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이를 적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앞에 타입이 안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언어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어요. 얘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얘는 정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동적 할당 언어여서 그걸 붙여주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이거 스트링이네, 얘는 뭐 정수네에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게 동적 할당 언어라는 내용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 뭐 타입을 판별하고 싶다 하면은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돼요. 보여만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name 적어주고 이 안에다가 name을 넣어볼게요. 얘는 뭐다? 얘는 지금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이라는 거는 문자들이 모여있는 열을 말해요. 예를 들어 A 이렇게 있어요. A, 얘는 문자예요. 근데 A 이렇게 있어요. 얘는 문자열입니다. 어쨌든 제가 적은 제 이름은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는 출력해주면은 스트링의 줄임말 str이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볼게요. 지금 봤더니 얘는 str이다, 문자열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age를 넣어볼게요. age 넣으면 뭐라고 출력될까요? 얘는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 얘는 int예요. 자, 실행해주면은 int라고 나오죠. 소수점을 한번 적용해볼까요? 지금 age라고 32.24는 없는데 그냥 변수 바꾸기 귀찮아서 이 상태로 실행해볼게요. 얘는 실수예요.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은 얘는 플롯이라고 나올 겁니다. 실행하면은 플롯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이제 타입을 판별하는 방법이고, 지금 이거를 이대로 복사한 다음에 동적 타이밍 파이썬 예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실행하면은 문제없이 실행이 돼요. 10 int hello str 3.14 float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른 언어는 이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정수로 선언을 했으면은 걔는 문자열로 바꾸거나 실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캐스팅을 안 해주는 이상, 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형변환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되는데, 이제 파이썬은 이게 된다. 그런 내용이 이 부분 동적 타이밍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변수 선언하고 출력하는 내용, 그리고 뭐 연습 문제는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변수 선언하고 출력하는 거랑 기본 연산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 연산 중에서도 뭐 덧셈, 나눗셈은 여러분들이 사친 연산으로 많이 해보셨을 텐데, 목 구하고 나머지 구하고 거듭 제곱 구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기본 연산 이거 보신 다음에 변수 선언하고 출력하는 거랑 이 기본 연산 하는 거 예제 2번까지 1번 있고, 여기 내장함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거 두 개만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보셨을 텐데 내장함수는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보도록 하고, 여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애고, 이제 변수를 넣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두 번째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2를 넣어준다면은 둘째 자리까지 남긴 다음에 이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넘버가 있는데 얘는 3.14 뭐 1212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라운드라는 애를 사용을 하고 넘버를 넘겨준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남겨줄 건데, 그 이유는 반올림을 해주겠다.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요? 3.14라고 나올 거거든요. 3.14라고 나오죠. 왜냐면은 세 번째 자리가 1이기 때문에 반올림해도 버려지기 때문에. 자, 얘를 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3.15라고 나올 거예요. 3.15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주 쓰면 외워지는데 지금 단계에선 외우지 마시고 여기에 이 위치에 있구나 해서 만약에 제가 문제를 출제해 줬을 때 뭐 반올림을 하세요, 절대값을 구하세요 할 때 이 부분 올라오셔서 보고서 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돼요. 보고서 따라할 수 있게끔만. 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불자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료형이라는 거는 true, false 두 가지 값만 사용할 수 있는 값이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많은 언어에서 뭐 플래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true, 플래그, false 넣어주게 되는데 플래그가 뭐예요? 플래그가 깃발이잖아요. 깃발. 얘는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도 있지 않나요?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위아래를 이제 나타낼 때 플래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변수명에다가 플래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불이라는 변수명을 쓰기도 합니다. 불린 앞자를 딴 거예요. 불린, true, 그리고 false.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얘네는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다. true, false. 얘도 타입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래그, true라고 넣어준 다음에 프린트 해주고 플래그에 뭔가 렉이 걸린 것 같네요. 타입 하고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요? 불이라고 나오죠. 얘는 불이라는 타입, false도 동일하게 불이라는 타입을 출력을 해준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타입은 두 개만 가질 수 있다. true, false만. 자, 그러면은 그걸 언제 사용하게 되나요? 나중에 분기 같은 거 나눌 때도 사용을 하고 반복문 같은 거 쓸 때도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그거를 이제 결과값으로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는 10, B는 30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프린트를 해줄 건데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A가 B보다 큽니다 하면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A는 10이고 B는 30이거든요. A는 10이고 B는 30인데 30이 10보다 작대요. 얘는 거짓이니까 거짓은 뭐예요?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하면은 false가 나오겠죠. false. 이걸 뒤집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보다 작아요 하면은 10이 3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true가 나오겠죠. true. 이런 식으로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도 true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하나 추가해볼까요? C는 20. 20 말고 10이라고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프린트 A랑 B가 같다, C가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얘는 오류가 나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한 게 이 equal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qual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기보단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얘는 대입연산자예요. 대입연산자.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C는 10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C랑 10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10을 C 안에다가 넣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이제 대입해준다고 해서 대입연산자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는 10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잖아요. 는을 두 개 적어주게 되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C와 10은 같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오류가 사라지죠.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A랑 C랑 같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둘 다 10이니까 같죠? 실행해 주게 되면은 얘만 남겨볼게요. 얘는 true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비교 연산자를 이용한 이제 true, false 반환하는 걸 한번 봤고, 지금 보니까 제가 비슷하게 A, B, C, 17, 10 해서 넣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시죠? 이것도 아시고 지금 헷갈릴 만한 부분이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얘는 같다는 뜻이고 얘는 같지 않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A랑 C랑 같습니다. A랑 B랑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 중에서 다 하지는 마시고 여기 세 번째 줄까지만 한번 실행을 하고 복습을 해보세요. 자, 다들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한 건 복습이고 이제 예제 2번을 봐야 되는데 얘는 뭘 의미하냐면은 프린트가 이제 출력해주는 출력문이잖아요. 제가 얘 위에 있는 것만 한번 복사를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붙여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프린트를 해줄 건데 불이라는 애를 이용해서, 자, 얘 함수거든요. 불이라는 함수인데 일단 넘어가고 불에다가 0을 넣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넣고 이걸 리스트라고 해요. 얘는 딕셔너리라고 하고, 딕셔너리가 아니죠. 얘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얘는 이제 뭐 숫자고 얘는 문자열이고 얘 리스트고 얘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딕셔너리로 쓸 수도 있고 세트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괄호 들어가 있고 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이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얘는 숫자 중에 0을 넣게 되면은 이제 false를 반환을 해줘.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볼게요. Shift F10 눌러주게 되면은 false라고 나오죠. 근데 제가 얘를 앞에 있는 것만 1로 바꿔볼게요. 실행해주면은 true라고 바뀌죠. 다시 0으로 바꾸고 여기 불 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공백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A라고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실행해주면은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false, true, false.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도 값을 하나씩 넣어주면은 자 실행했을 때 이제 값이 들어간 부분에 관해서는 true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제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이 부분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이 부분만 이건 2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값이 안 들어가 있거나 논이거나 0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false를 반환해 준다는 거고 숫자가 0이 아니거나 그리고 문자열이 비어있지 않거나 리스트가 비어있지 않거나 지금 딕셔너리거든요. 이게 형태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뭔가 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불이라는 함수 안에 넣어줬을 때 true 혹은 false를 반환을 해준다. 이제 들어가 있는 값에 따라서. 자, 이거 하고 나면은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 41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다음 나가보겠습니다. 문자열 나갈 건데 이거는 아직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데이터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리스트라는 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뭐 이 부분도 안 배웠지만 얘를 이 안에다가 넣었을 때 자 저희가 이거는 의미하는 바를 배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판별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온다? false가 나온다는 걸 알아봤거든요. 자 제가 데이터에다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리스트를 넣어주고 만약에 데이터다 했을 때 지금 출력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print 데이터 is 그 다음에 else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없음 얘는 지금 무슨 값을 반환한다? 얘는 false를 반환해요. false라는 거는 거짓을 반환해요. if는 오늘 배울 수도 있고 내일 다음 주에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f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true가 와야 여기를 실행해주고 false가 오면은 이 아래를 실행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실행해주게 되면은 true가 해당되는 이 네 번째 줄이 아니라 여섯 번째 줄로 오겠죠. 자 실행해볼게요. 데이터 없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안에다 값 하나만 넣어볼까요? 1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있음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디버깅을 해보면은 좋겠죠. 디버깅이라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벌레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되는데 이 상태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어요. 실행하고 나면은 그냥 데이터 있음 나온 다음에 위에만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왜냐면 브레이크 포인트 멈춰줄 포인트를 안 걸어줘서 그래요. 제가 여기에다가 세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다음에 이 벌레 버튼을 눌러볼게요. Shift F9를 눌러도 돼요. 누르면은 아까랑 다르게 여기에서 멈췄어요. 지금 봤더니 데이터라는 리스트 안에는 길이가 1이고 데이터가 1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이건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줄 넘어가 볼게요. F8 누르면 어디로 넘어갈까요? 다음 줄이 데이터 있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줄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끝난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빈 공간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자,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더니 이번에는 리스트 0이라고 나와. 이거는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길이가 0이고 0일 때 이 불린 값은 이제 false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 줄로 넘어가면 데이터 있음이 아니라 데이터 없음으로 넘어가게 된다. 자, 이게 디버깅이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불린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은 문자열에 대해 알아볼게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미 출력할 때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프린트 기본적으로 많이 적는 게 이제 헬로 월드를 적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를 헛따옴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헛따옴표로 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언어가 이게 안 돼요. 뭐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이제 C 언어 자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 다 문자열 표현을 하는데 허용을 해준다. 지금 호따옴표로 적었는데도 출력이 되고 있죠. 다만 뭘 맞춰줘야겠어요? 맞아요. 앞뒤를 맞춰줘야 돼요. 얘랑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방금 적은 것처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쌍따옴표로 시작해놓고서 호따옴표로 끝낸다거나 호따옴표로 시작해놓고서 쌍따옴표로 끝내주게 되면은 에러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랑 관련된 내용.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지만 양 끝은 밀치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게 어차피 안 맞춰주면은 에러 발생시켜 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관례적인 얘기인데 이거 호따옴표 써도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이 쌍따옴표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쌍따옴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협업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줄은 땡땡땡 3개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 쌍따옴표를 3개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변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환입니다. 나이는 32살입니다. 이렇게 적고 네임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임은 아니지만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 왜 띄워지나요? 제가 띄워놔서 그래요. 그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 상태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여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거 주석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밖에 빼주면 주석이에요. 빼주면 주석인데 이제 변수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줄을 한 번에 하나의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쌍따옴표 3개로 감싸주면은. 자,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특정 변수 하나 선언해 준 다음에 네임이라고 안 하고 뭐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적으신 다음에 쌍따옴표 3개 해주고 띄워주고 이 안에다가 여러 줄 넣어보는 거예요. 잘 출력이 되는지. 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변수가 좀 헷갈리니까 저 워드라고 해줄게요. 워드 해주고 워드 출력해주게 되면은 줄이 띄워져 있는데도 하나의 변수 안에 담아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하지만 3분 동안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복습해보시고 여기도 한번 해보시고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 문자열 메서드 그냥 한번 싹 훑어보기만 하세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나갈게요. 자, 이어서 볼 부분, 문자열 하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건 간단하죠?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기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알아둬야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 활용을 해보시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문자열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도 적혀있지만 문자열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 슬라이싱, 슬라이스 해준다는 게 이제 잘라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지금 슬라이스, 스트립을 이용해서 슬라이스를 해주는데 이거 나가기 전에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는 복사하셔도 돼요. 얘는 직접 안 적으시고 제일 위에 있는 줄을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스페이스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2개 들어가 있네. 하나, 둘, 두 칸 띄워져 있고 헬로우 그리고 콤마 띄워져 있고 파이썬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출력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자, 그대로 출력이 되죠. 앞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공백을 없애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게 이제 스트립이라는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메소드라고 하게 되는데, 자, 점 찍으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부릅시다. 지금은 메소드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자, 텍스트 점 찍으면은 뭐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ABC라는 얘가 지금 없거든요. ABC 찍은 다음에 뭐 찍으면은 뭐 이상한 거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텍스트 이미 있는 변수 점 찍은 다음에 보면은 뭐 스트립, 뭐 포맷, 파인드, 조인 이런 게 나오는데 스트립을 해준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자, 지금 봤더니 아까 분명히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뒤에도 지금 공백이 사라졌어요. 두 칸이 띄워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공백 제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이 로어네요. 로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프린트 텍스트 한 다음에 로어 해주게 되면 얘 무슨 뜻이다? 다 소문자로 바꿔준다. 다 소문자로 바꿔주겠다. 자,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앞에 공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줄은 실행해주게 되면은, 자, 실행해볼게요. 첫 번째 줄은 헬로 파이썬이라고 나올 거고, 두 번째 줄은 다 소문자로 바뀌는데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다. 왜냐면 공백 제거를 안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된 거 아닌가요? 얘는 공백 제거한 다음에 다시 저장해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할 때만 공백을 제거해주고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줍니다. 자, 그러면은 공백을 제거하면서 소문자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스트립 해주고 로어 해주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백을 제거해주는 거고, 공백 제거한 상태에서 소문자로 바꿔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 지금 공백 제거된 상태에서 그냥 출력해준 거, 다 소문자로 바꾼 거,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로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퍼라는 게 있겠죠. 올려주겠다. 얘는 다 대문자로 바꿔주겠다. 실행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다 소문자, 얘는 다 대문자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로어 어퍼인 거고, 스트립이 이제 슬라이싱이에요. 잘라주는 거. 자, 얘네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한테도 시간 드릴게요. 프린트 한 다음에 텍스트에서 스트립이죠. 스트립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백을 제거해 준 거예요. 지금 공백으로 제거해 준 다음에 이 대괄호에다가 슬라이싱 인덱스를 끊어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헬로우라고 출력이 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실행했을 때는 결과가 뭐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공백 제거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헬로우 파이썬이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0번째 인덱스에서 5번째, 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워준 다음에 0, 1, 2, 3, 4, 5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시작이 0에서 시작해요. 1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H라는 애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0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기가 5번째인데 0에서 5번째 전까지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0번째에서 5번째 전까지 끊어주겠다. 근데 이게 좀 처음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5번째까지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5번째 전까지라서 헬로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만약에 6을 넣으면 어떻게 출력될까요? 6까지 넣으면은 여기 콤마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슬라이싱 해주는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자, 다 지워주고 프린트 텍스트 점 찍고 리플레이스라는 건 바꿔주겠다. 뭘 바꿔주겠다? 파이썬이라는 글씨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지금 뭘로 바꿔주나요? 파이썬을 안 보여. 월드로 바꿔주고 있네요. 파이썬을 월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헬로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기존의 단어를 찾아서 이제 새로운 단어로 바꿔줄 때 쓰는 이제 문자열 치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제 1번 했는데 2번도 같이 해보고서 시간을 드릴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f스트링이랑 조인 스플릿입니다. 자, 얘는 일단 변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프린트 이거 어제 해봤죠? 적을 때 이런 방법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네임님의 점수는 스코어 점입니다. 자, 이 상태로 출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상태로 출력해주면은 변수가 안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지금 할당해준 네임 안에는 김이 들어가 있고 스코어 안에는 92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쓰는 게 이 문자열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F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중괄호 네임이 변수명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치환돼 가지고 출력이 된다. 이게 f스트링이라는 거죠. 어제 이미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아이템즈에 사과 맵 포도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리스트예요. 리스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형태가 대충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이 대괄호 안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형태가 리스트인데,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조인드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이제 콤마로 구분해서 합쳐주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조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를 콤마 스페이스로 구분해가지고 조인해주겠다, 연결을 해주겠다. 어떤 애들을 연결을 해줄 거다? 아이템즈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연결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장바구니 안에 있는 애들을 출력을 해준대요. 조인드.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아이템 안에 사과랑 배랑 포도랑 들어가 있어요. 사과랑 배랑 포도. 근데 얘네는 하나의 문자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를 하나의 문자열로 합치고 싶어서 이 조인드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합쳐줄 건데, 조인이 이제 합쳐준다는 거잖아요. 뭐 회원 가입할 때도 조인이라고 하죠. 이 연결을 해줄 건데, 이 콤마 스페이스로 연결을 해서 얘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한 다음에 이 안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사과 콤마 스페이스 배 콤마 스페이스 포도라고 나올 거예요.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렇죠. 사과 콤마 스페이스 배 콤마 스페이스. 자,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걸 넣어보면 돼요. 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가 해주는 역할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띄워주겠다. 제가 지금 스페이스 하나만 넣었거든요. 그러면은 사과 스페이스 배 스페이스 포도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인들을 이제 스플릿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지운 다음에, 자, 워드라는 애를 하나 적어 놓고서 hello my name is 수환 이렇게 적었어요. 자, 프린트해서 워드 점 스플릿을 해볼게요. 스플릿은 이제 특정 단어로 이제 나눠준다는 건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콤마 스페이스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네를 이제 지워요. 얘네를 지운 다음에 이걸 하나의 단어, 얘 지운 다음에 이걸 하나의 단어,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원리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걸 나눠주게 되면 결과가 리스트로 반환이 되는데, 지금 출력하게 되면은 자, 리스트로 바뀌었죠. hello my name is 수환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한 줄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한 줄 안에 콤마가 들어가 있었던 것 뿐이지, 스플릿으로 나눠서 이제 리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뭐 이건 날짜 포맷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인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예제 1번 문자열 메소드랑 f스트링이랑 조인 스플릿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7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해보셔도 되는데, 날짜 포맷 빼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16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 문제가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연습 문제는 그냥 일반 연습 문제. 어떤 거에 관한 거냐면은 문자열에 관련된 연습 문제예요.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받은 문장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의 개수를 출력하라고 돼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워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뭘 사용해야 돼요? 인풋을 사용한다고 했죠. 문장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환입니다 치면은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길이, 그러니까 이 공백에 따라서 그 단어 개수가 출력이 돼야 된다. 얘는 명확하게 얘기한 단어는 아니지만 띄어쓰기 기준으로 이제 몇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출력을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랭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랭이 이제 길이를 세는 걸 얘기를 하는데, 길이를 셀 때 얘기를 쓰는 이제 함수인데, 메소드인데, 예를 들어 hello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제가 1, 2, 3, 4 이렇게 넣어놓고 프린트 문에다가 랭 hello 하면은 이거 길이가 몇이 나올까요? 지금 4개 들어가 있으니까 4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뭐 김수환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는 뭐가 나올까요? 5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스플릿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워드에다가 hello my name is 김 이렇게 넣었을 때 얘를 스플릿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출력돼요? 자, 워드를 스플릿으로 나눠줄 건데, 이 콤마 스페이스로 나눠주겠다. 얘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리스트로 형태가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리스트는 어디에다가 넣으면 길이를 알 수 있다? 얘 안에다가 넣으면 길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단어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이 문제만 4분 드릴 테니까 2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력받은 문장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의 개수를 출력하세요. 공백이 기준이래요. 자,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 워드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받을 건데 인풋에서 받아볼게요. 문장 입력 해주고 일단 출력을 한번 해봐요. 워드가 잘 출력됐는지.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입력받은 문장 한번 출력을 해요. 지금 F스트링 했으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넣으면 합쳐줄 수 있죠. 자, 뭐 사과, 배, 포도. 자, 그럼 잘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눠주고 싶잖아요. 나눠주고 싶을 때 어떻게 나누면 된다? 스플릿을 이용해서 나누면 된다. F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스트로 변환 해주고 여기에다가 워드 점 스플릿 한 다음에 뭘로 나누기로 했어요? 저희 공백으로 나누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공백으로 띄워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행했을 때 똑같이 사과, 배, 포도 해볼게요. 사과, 배, 포도 넣었을 때 봤더니 입력받은 문장은 사과, 배, 포도고 지금 리스트로 변환이 돼서 총 3칸짜리 리스트가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럼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프린트 F 한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 하게 되면은 이거 길이 구하는 방법은 얘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랭에다가 넣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거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지금 스플릿을 쓰는 순간 리스트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과, 배, 포도 해볼게요. 사과, 배, 포도 하게 되면은 사과, 배, 포도 리스트의 길이 3이라고 나와있죠.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무슨 뜻이에요? 입력받은 문장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번에는 사과, 귤, 배, 포도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파인애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사과, 귤, 배, 포도, 파인애플 잘 들어가 있고 리스트로 변환된 다음에 얘네 길이 하나, 둘, 셋, 넷, 5개이기 때문에 5가 나온다. 처음 배우실 때 헷갈릴 만한 부분 이거 애초에 나눠져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입력받을 때 하나로 넣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사과, 귤, 배, 포도, 파인애플.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하면 이거 한 문장이잖아요.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공백으로 나눠줘야 얘네가 떨어져서 나눠지는 거지.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눠주려면 스플릿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진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문장의 길이 5개 나오고 총 이게 단어의 길이랑 동일하니까 이대로 정답 코드를 그때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을 정답 코드 그 다음에 복제. 자, 지금 보면은 입력받을 때 문장 입력을 변수명을 S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굳이 바꾸자면 여기 S로 바꿔주면 되겠죠? S. 그리고 여기 S 하면은 제가 준비 코드랑 만들어 놓은 준비 코드랑 같아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받은 문장에서 공백을 기준으로 단어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입력받은 문장에서 단어의 개수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단어의 개수가 맞지 않나? 개수.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 이제 2문제 남았어요. 종합연습 문제. 사용자에게 정수 2개를 입력을 받아서 합, 차, 목, 나머지를 출력하세요. 이거는 위에 있는 부분 보면은 그대로 이거 적으시면 되는데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엔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은 윗부분 보셔도 되는데 처음엔 본인 힘으로 다만 입력받아서 하시고 이거 다 하신 분들은 이제 파이썬 is fun에서 fun을 awesome으로 바꾼 다음에 전체를 대문자로 출력하는 거. 이것도 위에서 한번 해봤죠? 이거는 2개 합쳐서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32분까지 해보시고 그때 되면은 정답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정수 2개를 입력받아서 합차, 곱목, 나머지를 출력을 하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위에다가 적어주면 좋아요. 문제 풀 때 합차, 곱,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입력받는 거는 기억을 하면 되니까. 넘버 1은 input 한 다음에 정수 그냥 첫 번째 정수라고 할까요? 정수 한 다음에 복사해 준 다음에 얘만 2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로 바꿔주고. 자, 근데 지금 제가 뭔가 안 해준 게 있는데 일단 출력한 다음에 오류 나는 거 보고도 같이 볼게요. 합, 차, 곱, 모 그리고 마지막이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F스트링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F스트링을 써서
여기에다가 합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넘버 플러스 넘버 1 플러스 넘버 2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차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넘버 1 마이너스 넘버 2. 그 다음에 곱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F 스트링이 안 먹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목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퍼센트를 씁니다. 중간에 퍼센트.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오류가 발생하겠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고서 10이랑 2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3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문자인데 왜 더하고 빼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더하는 거는 되는데, 자, 지금 더하는 건 됐어요. 더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10, 20을 더해준 게 아니라 붙여버렸어요. 얘가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0, 20 이게 문자로 인식돼서 붙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티아노라고 해볼게요. 크리스티아누 한 다음에 띄어쓰고 호날두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합이라고 해서 붙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네는 문자로 인식돼서 그런 거다. str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앞에다가 int를 붙여서 정수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int를 붙이는 순간 얘는 이제 타입이 뭘로 바뀌어요? 정수로 바뀌는 거거든요. and 정수. 자, 이 상태로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10 20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합은 30, 차는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곱은 200, 그리고 목은 10을 20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오지? 목은 0이 나오네요. 안 나눠지니까. 그리고 나머지 안 나눠졌으니까 10을 20으로 못 나누니까 나머지가 10이 나오죠. 근데 나눌 수 있는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10을 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뭐 합차는 아실 거고, 곱은 40, 목은 2, 그 다음에 나머지 2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F스트링 써가지고 출력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니까 이 방법 쓰셔도 되고, F스트링 말고 저는 그냥 따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되죠. 넘버 1 플러스 넘버 2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결과 나오는데 14. 근데 저는 F스트링 쓰는 게 편해서 이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이것도 복제 한 다음에 여기 정답 코드에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 정답 코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건 간단해요. 파이썬 이즈 펀에서 펀을 어썸으로 바꾼 다음에 전체를 대문자로 출력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펀을 리플레이스를 이제 어썸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어퍼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건 2분만 더 드릴게요. 33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파이썬 이제 어썸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이건 입력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워드에다가 넣어줄게요. 얘를 이제 펀만 어썸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워드에 리플레이스 바꿔주겠다. 뭘 바꿔주겠다? 펀을 두 번째 자리 바꿔주면 되죠. 두 번째 자리 올드 원래는 펀이었는데 여기를 어썸으로 바꿔주겠다. 어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출력했을 때 여기까지는 잘 변환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요구 조건 다 대문자로 출력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점 찍고 뭐를 넣어주면 돼요? 어퍼 해주게 되면은 다 대문자로 바뀌겠죠. 반대로 소문자로 바꿔주고 싶다 하면은 로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거 파이썬 시작할 때 P가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소문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지금 원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라고 했나요? 대문자라고 해놨는데 소문자도 넣어둘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awesome 치환 후 대문자 변환. 그리고 얘는 뭐예요? awesome 치환 후 소문자 변환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얘도 정답 코드를 밑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변수와 자료 한 가지 나가봤고 그 다음 나갈 부분 한번 볼게요. 섹션 3 나가면 되겠죠. 섹션 3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가 저희가 이미 한번 해봤지만 좀 더 복잡한 연산자들 알아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3 연산자는 영어로 오퍼레이터라고 그러고 값이나 변수의 연산을 수행하는 기호를 의미를 한다. 연산자는 크게 산술 연산자,
그리고 비교연산자 해봤었죠? 불타입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논리연산자, 테입연산자, 멤버십, 식별연산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조건을 판단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술연산자는 이미 저희가 해봤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친연산 해봤고, 몫을 구할 때는 슬래시 2개, 그 다음에 퍼센트는 나머지 구하는 거. 이제 아스타리스크, 이 곱하기 2개 해주게 되면은 거듭 제곱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비교연산자 해봤죠? 이퀄 2개 넣어주면은 같다는 뜻. 그리고 느낌표 이퀄 해주게 되면은 같지 않다. 얘는 왼쪽 게 크다, 얘는 왼쪽 게 작다. 그리고 얘는 왼쪽 게 크거나 같다. 그리고 왼쪽 게 작거나 같다. 그리고 and, or, not 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죠? 지금 순식간에 외우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씩 예제를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산술 비교 논리연산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얘네는 저희가 이미 해봤어요. 덧셈, 목 구하는 거, 거듭 제곱, 그리고 비교연산자도 해봤는데 이제 논리연산자를 오늘 처음 배워보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7. 지금 예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B, 7,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7, B는 3 해주고 산술연산은 간단해요. 산술연산 프린트 앞부분에 덧셈인지 뺄셈인지 빼줄게요. 간단하니까 A랑 B 더해주고, 그리고 얘는 몫을 구해주는 거. 그러니까 7을 3으로 나누면은 몫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몫이 2가 나올 거니까 얘는 몫 구해주는 거. 얘는 합10,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라고 돼 있네요. 프린트 A 별별 B 해주게 되면은 7을 세제곱 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7, 7에 49 모르는데 어쨌든 얘는 제가 수학이 잘 안돼서 거듭제곱 해주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12 나오고 343이래요.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343 얘가 산술연산. 그리고 비교연산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보시면 돼요.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오고, 프린트 A는 B랑 같다. A랑 B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false. 이게 비교연산. 그래서 지금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면은 12, 344, 그 다음에 true, false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제도 해봤고 오늘도 해봤어요. 사칙연산을 기본적으로 해보고 비교연산도 해봤는데, 이거 추가돼서 논리연산이라는 게 있다. 논리연산. 논리연산이라는 거는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앞부분도 적어보겠습니다. 조건 1이랑 조건 2의 AND 조건을 걸쳤을 때, 자 한번 해볼게요. A가 5보다 크고 그리고 B가 5보다 작다 이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AND라는 녀석은 얘네 둘 다 true가 나와야 true가 나오는 녀석이에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다 적어둘게요. 노션에도 적혀있는데 AND 연산은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이 전부 true일 때만, 너무 길죠? 일 때만 true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봤더니 A는 7, B는 3이에요. A는 7보다 크죠? 5보다 크죠? 5보다 크니까 얘는 true. 그리고 B가 5보다 작다고 돼 있어요. B가 5보다 작다고 돼 있죠? 그럼 둘 다 true니까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겠죠? true.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바꿔볼게요. A랑 5랑 같다 이렇게 해볼게요. A는 5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온다?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false가 됨으로써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죠. 자, false가 나오죠. 자, 이거랑 비슷한 예시로 밑에 두 번째 조건은 5어 조건이 있어요. 5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와요. 5어 조건. 이 한 다음에 좀 번거로우니까 저는 복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처음 학습하실 때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고서 보게 되면은 얘는 A가 지금 7이고 3이에요. B가 3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거짓이잖아요. 근데 얘만 지금 참인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5어 연산은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 중에 하나라도 true일 때 true를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자 true가 반환되죠. A가 지금 분명히 7이기 때문에 5보다 크거든요. 얘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true를 반환을 해주고 있죠.
처음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도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설명이 좀 되게끔 주석을 추가를 해놨거든요. 자, 예제 1번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는 4분 정도 드릴게요. 45분까지. 자, 거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걸 사용할 만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엔드 연산이라는 건 뭐다? 둘 다 조건에 일치할 때만 true를 반환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언제 쓸까요? 일반적으로 로그인 할 때 써요. 로그인 할 때. 로그인 할 때 쓰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correct user name 유저 아이디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admin 123 그리고 correct user 패스워드예요. admin 000 이게 아이디고 이게 패스워드인데 저희가 이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유저 네임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디 이제 입력 아이고 인풋을 안 했죠. 인풋 아이디 해주고 유저 패스워드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는 뭐 넣으면 되겠어요? 비밀번호로 하고 하면 되겠죠. 비밀번호. 근데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 논리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true false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유저 네임이 correct 유저 네임이랑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저 패스워드가 뭐랑 같아야 돼요? 유저 패스워드랑 같아야 되죠.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else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end는 둘 다 true가 나와야 true를 반환해 준다고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print 로그인에 이거보다는 id 혹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고 id에다가 제가 admin 123 그리고 비밀번호 admin 000 하면은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admin 123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런 걸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id 혹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5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5어는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으로 true를 반환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id admin 123 비밀번호 이상하게 적어볼게요. 적으면은 로그인이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로그인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디버깅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 벌레 버튼 눌러서 보게 되면은 자, id에다가 admin 123 그리고 비밀번호에다가 admin 000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참인데 이 부분이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5호 조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5호 조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돼버리기 때문에 F8 누르는 순간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실제로 사용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보여주면 좀 더 좋겠지만 이런 로직에 의해서 이제 로그인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연산자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나, 이 엔드 조건, 오어 조건 배워서 언제 써먹나요? 했을 때 이런 조건일 때 쓰기 때문에 잘 봐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련 예제라고 해서 밑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실습은 안 해보셔도 되고, 자, 복제를 해주고 지워준 다음에 방금 했던 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 넣었으니까 지금 다음 나가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고 적을 수 있는 데까지만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쉬는 시간까지. 이거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적어보니까 컬렉트라고 해놨죠? 커렉트라고 해야 되죠? 커렉트. 그 다음에 여기도 커렉트. 커렉트. 해주고 한번 그 다음에 확인해볼까요? admin 123 admin 000 됐다. 컬렉트는 모으다죠. 컬렉팅 수집하는 correct. 자, 여기까지 하고 싶은 데면은 휴식하고 또 3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제가 여기에 지금 논리연산자에서 로그인하는 예시까지 적어놨는데 이거는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다음에 if문 배우게 되면 이게 조건문인데 조건문 배우고 나면 또 한번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때는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논리연산자 배웠는데 논리연산자랑 if문이랑 합쳐서 쓰게 되면은 로그인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지금은 모르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이썬 논리연산자 AND OR는 저희가 지금 봤어요. 위에다가 제가 주석 처리도 해놨고 보면은 AND는 그리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을 반영하게 되고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결과가 거짓이 된다. 그래서 로그인할 때 쓰게 된다는 거죠. 로그인은 비밀번호랑 아이디 비밀번호 둘 다 일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5월을 놓게 되면은 이거 AND로 해야 되죠. 이거 만약에 5월로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일치하면 로그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AND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true 하게 되면은 true가 나오고 true and false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고 5가 2보다 크다. 이건 true죠. 그리고 12, 3보다 크다. 이것도 true이기 때문에 두 조건 모두 참이 돼서 true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5는 또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결과가 참이다. 자, true, false. true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라고 그랬으니까 false, false. 얘네는 둘 중에 하나도 true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반환을 해준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제가 true or true or false 이렇게 적게 되면 얘는 결과가 뭐가 나와요? 얘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처음 배우는 단계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true or 이거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true가 나오겠죠.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true예요.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얘는 true가 나와.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실행하게 되면은 false가 나오겠죠. 섞여 있으면은 얘는 이제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연산을 하다 보면은 false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일이 사실 코딩할 때는 거의 없는데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값을 바꿔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뭐 연습하실 시간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해가 가실 거거든요. 이 위에서 해봤기 때문에 얘네잖아요. 얘네라서 해봤을 텐데 not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정해주는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원래 있던 값을 부정해주는 거예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false 해주게 되면은 true false라고 나올 텐데 얘는 앞에다가 not이라는 걸 붙여볼게요. not이라는 거는 이제 뒤집어 준다는 의미예요. 파이썬에서. 그래서 얘는 출력하게 되면은 false랑 true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false랑 true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이거 다른 언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언어에서는 not이라고 안 써요. 느낌표를 쓰거든요. 다른 언어에서는. 자바를 예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뭔가 적어놨었는데 자바는 그리고 어제 보신 분도 계시고 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정적 할당 언어이기 때문에 얘도 한국어로 바꿀 거냐고 물어보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래그 해준 다음에 true라고 해놨어요. true 이렇게. 얘는 왜 앞에 대문자로 안 쓰나요? 이거는 자바는 문법적으로 얘를 그 소문자로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플래그 출력해주게 되면은 true라고 출력되겠죠. 나와라. 자바는 컴파일을 해줘야 돼서 처음에 좀 걸려요. 자, 지금 컴파일 한번 했죠? 다시 실행 엄청 빨라지거든요. 잘 나오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느낌표를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not이에요. 파이썬의 not이랑 똑같은 거. false로 바뀌겠죠? false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not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안 되겠죠? 왜냐면 이런 문법이 없어요. 파이썬, 아니, 자바에는.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이게 사용법만 알면 다른 언어도 쓸 수 있다는 말이 지금 이 not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이거에 해당되는 게 자바에도 있거든요. 이 느낌표라는 녀석이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거 뭐 true and true 이게 없어요. 자바에는 and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n% 두 개 써야 되죠. 이게 AND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true라고 나올 거고, 여기를 false로 바꾸게 되면은 false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false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AND 연산자는 AND가 아니라 자바에서는 이렇게 쓴다. 자, AND 연산자 해주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온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언어마다 사용하는 방법, 코드 자체는 다른데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다른데 사용 방법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검색하고 쓰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 마스터하면 자바도 쓸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넘어와서 어쨌든 지금 총 3가지가 있죠. AND, OR, 부정 해가지고 총 3개가 있고 아래 정리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제 2번이 멤버십 식별 연산자인데 이거 나가기 전에 이거 1번, 2번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고 여기 낮까지 해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11부분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낫은 결과를 뒤집어준다.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또 보자면은 프린트에서 100이 30보다 크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true가 나오겠지만 이 앞에다가 낫을 붙여볼게요. 낫을 딱 붙이게 되면은 false가 나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이따가도 알려드리겠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로 붙여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안 붙여주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건 이따 또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독성 처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 정리표 AND는 둘 다 참이면 참. 이거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OR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 낫은 뒤집어주는 거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은 멤버십 식별연산자라고 돼 있고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얘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넘버즈라는 리스트 안에 1, 2, 3, 4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물어보는 거예요. 2가 넘버즈 안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으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10이 이 넘버즈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붙여넣고서 실행하게 되면은 둘 다 true가 나오죠. 왜냐면은 10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고 2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2는 들어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고 나디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빼면은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멤버십 연산자다. 리스트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식별자, 비교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적는데 걸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일단 실행 결과만 먼저 한번 볼게요. x는 y인가요? 하면은 true가 나와요. 얘네 둘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근데 얘랑 같나요? 하고 물어보게 되면은 false가 나와요. false가.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뭐 이나 씨는 객체라는 걸 아실 텐데 이제 객체라는 게 있어서 이 는으로 비교해 주게 되면은 뭘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안에 있는 값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값을. 얘네는 값을 비교해 주는 거라서 1, 2 들어가 있죠. 1, 2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비교했을 때 둘 다 1, 2라서 true가 나오는데 x랑 y랑 같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x라는 사람이랑 y라는 사람이 1이랑 2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있고 이제 y라는 사람도 1이랑 2가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있는데 그 안에 값만 빼서 비교하는 게 이제 equals 2개. 그럼 값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true죠. x라는 사람이랑 y라는 사람이 같나요? 하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x is y 이거 같은 z 이거 같은 경우에는 z에다가 x를 대입해 버렸어요. 이거는 뭐 클론이라고 하면은 좀 좋겠죠. x라는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든 거예요.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아직 저희가 객체를 배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식별자 비교 얘는 is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값 비교를 할 때는 이렇게 쓰고 객체를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멤버십 연산자도 한번 해보시고 식별자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3분 정도만 드릴게요. 그렇게 안 기니까. 자, 그 다음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볼게요. 파이썬은 연산자마다 계산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는 뭐 수학도 마찬가지죠. 곱셈이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되고 곱셈이랑 나눗셈이 우선순위에 있고 그거랑 비슷한 건데 기본 원칙, 괄호가 제일 높고 그리고 지수, 이제 거듭제곱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계산되고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동시에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99% 없거든요. 다만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발생을 안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코딩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연산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AI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거 연산자 문제 없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언제 다시 복습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정보 처리 같은 시험 볼 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순서로 먼저 계산되냐, 그때 복습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 순서로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확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우선순위 확인 부분 그대로 적고 있는 건데, 자 보면은 2 플러스 3 곱하기 4 이거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되니까 3, 4, 12 한 다음에 2가 더해져서 14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괄호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2, 3 더해서 5 곱하기 4 해서 20이 나오겠죠.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 2 거듭제곱 3 거듭제곱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석으로도 처리가 돼 있는데 512가 나올 거예요. 512. 그리고 프린트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감쌌을 때 이제 얘가 먼저 연산이 이루어지고서, 얘 지수는 얘는 뒤에서부터 연산되죠? 잘못 말했는데 얘 뒤에서부터 연산됩니다. 거듭제곱은 얘는 앞에서부터 먼저 연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듭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64가 출력이 된다. 마지막 얘는 이제 부정연산자, 그리고 이제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5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false or false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alse가 출력이 된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습하실 때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굳이 실습 안 하시고 이 부분 보시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괄호로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A, B, C에 각각 2, 3, 4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B랑 C, 3, 4, 12 이건 14가 나올 거고, 얘는 14 나오겠죠? 근데 얘는 A랑 B 먼저 더하니까 5, 4, 2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헷갈리는데, 얘가 먼저 연산이 일어난 다음에 얘는 1A true, 얘 true니까 true, 그리고 C는 4가 맞으니까 false로 바뀌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아니네, 헷갈렸다. true네요. true 이렇게 나오는데 저만 봐도 헷갈리죠 지금. 연산한 다음에 연산하고, 얘 연산해준 다음에 얘 연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일어난다는 것만 보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안 넣어놨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괄호로 가독성 높이라고 했는데 이 제일 위에 있는 것만 하나 볼게요. 계산하는 거 중에 이 1번 보면은 이 상태로 출력하면 14 나오는데, 이거 괄호로 감싸게 되면 이거 몇 나와요 이거? 괄호로 감싸도 14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감싸주냐면은 괄호가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면 이제 본인이 딱 봤을 때 가독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독성 높일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빼줘도 되겠다. 뭐 이거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1번, 2번 있는데 뭐 우선순위 확인 얘는 제외를 해두고, 괄호로 가독성 높이기 돼있구나. 괄호가 돼있군요. 이거 지금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고 나면은 연습 문제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셨으면은 이제 연습 문제 오늘 2개 남았어요. 이것만 하면은 마무리를 할 건데, 연습 문제 1번은 사용자한테 A, B를 입력받아서 다음에 두 결과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그대로 출력하면 돼요. 입력 받은 다음에 출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B보다 크고 두 수의 합이 짝수인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지 논리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true 혹은 false를 반환을 해줘라. 준비 코드는 이건 거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 코드에 넣어놨어요. 인풋으로 정수를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트로 변환을 안 해주게 되면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인트로 변환을 해줘야 숫자로 바뀌게 된다.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건 30분 되면은 결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A, B를 입력을 받아서 준비 코드 준비해주고, 듀얼 모니터라서 붙여넣은 상태로 문제 한번 보면서 풀어볼게요. 이 결과를 출력하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대로 출력하면 되니까 이건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이거를 출력을 해보래요, 이거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보기가 편하겠죠? F스트링을 써볼까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는 해주고, 이 안에다가 이거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겠죠? 이런 연산을 해줄 테니까. 자, 이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A에다가 10, 20 넣어주면은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 좀 간단한 숫자를 해볼까요? 1, 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1, 2 더하면은 3, 그 다음에 빼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네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A가 B보다 크고, 좀 이것도 헷갈리니까 리절트라고 해가지고 답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넣어도 되거든요. A가 B보다 크고니까 그리고죠. and 두 수의 합이 짝인지 A 플러스 B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잖아요. 가로로 감싸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서 이건 좀 기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F스트링 해주고서 결과는 리절트 넣어주면 되겠죠? 리절트. 자, 출력해주게 되면은 15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었을 때 얘네 논리 결과 뭐 잘 계산돼가지고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거 하나씩 다 해봐도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래도 한번 볼까요? 10이 5보다 크고, 이거 true죠 위에? 여기는 true. 파이썬이니까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 플러스 b 이거를 10 플러스 b 15를 2로 나누면은 홀수니까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false죠? false. 그러니까 이거 랜드 연산자로 연산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면 false라 그랬으니까 false가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것도 정답 코드에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해두고, 여기 아래다가 토글에다가 넣어둘게요. 토글 아이고, 왜 이렇게 여기 걸릴까? 정답 코드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사용자로부터 과일 이름을 입력을 받아서 리스트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라. 입력받는 거 만든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연산자 있다고 그랬죠?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3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사용자로부터 과일 이름을 입력받아서 리스트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리스트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유저 인풋이라고 할까요? 유저 인풋 긴데 그냥 유저 인풋 하겠습니다. 인풋 과일 이름 입력을 받아줘요.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 한 다음에 유저 아이고 왜 안 나와? 인풋이라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확인하면 돼요. 프루츠 안에 들어가 있나 보면 되죠. 이렇게.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굉장히 간단하죠. 과일 이름 사과 넣어볼게요. 사과는 지금 안에 있으니까 추루가 나오겠죠. 자, 하나 더 바나나 해볼게요. 바나나 있으니까 추루 나오죠. 그런데 여기 없는 거 파인애플 해볼게요. 하면은 false가 나온다. 이렇게 멤버십 연산자를 이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정답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복제. 아이고, 이걸 복제할 걸 그랬네. 여기다가 넣어준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본 게 어제는 영상을 안 올렸는데 오늘 복습하는 겸해서 싹 알아봤거든요. 지금 어차피 설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설치부터 해서 오늘 파이썬 시작 그리고 변수와 자료형도 한번 보고 연산자까지 해서 총 3개의 섹션을 나갔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4, 5, 6, 7 이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나가면 튜플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하루에 2개씩 나가고 싶었는데 이번 주는 첫째 주이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도 잘 안 들어오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자 오늘은 어쨌든 파이썬 시작 변수와 자료형 연산자까지였습니다.